그 애가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일 수도 있지. 이 문장을 선택한 이유는 아버지, 친구, 그레고르크 셋의 관계 해석에서 한 사람의 세 자아일 것이다 라는 해석을 중점으로 읽었었는데, 이 문장을 보고 친구라 부르는 사람이 진짜로 또 다른 아들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기에 이 문장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뼈마디가 쑤시도록 늙어서 이제 깃방 흰새가 된 내게 뭐가 남아있는지 대답하는 순간만큼은 제발 나의 진짜 아들이 되어다오를 의 문장을 선택한 이유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아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쓰라린 마음을 잘 읽힐 수 있어서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 문장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내용적으로는 뭐냐고 묻는다면 아버지가 간절하게 바라는 게 뭐예요? 게오르그에게. 그 약혼자. 응? 약혼자. 결혼하는 거? 결혼하지 말라는. 예, 결혼하지 않고 뭘 하라는 요구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은 키워드로 선정을 예, 해서 사랑입니다. 예. 그것을 선정한 이유는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냐고 했는데, 아버지가 말한 사랑은 자식이 잘 되길 위한 마음인지 아니면 집착인지, 자식을 위한 사랑을 한다면서 왜 아들에게 선물을 하였는지 의문을 가졌기에 키워드로 사랑을 정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할 때 아버지가 생각하는 아들의 잘됨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가 우리 작품과는 관련해서 중요한 거겠죠. 예, 그게 바로 핵심. 예, 감사합니다. 5조입니다. 예, 저희가 일단 첫 번째로 선택한 문장은 대답하는 순간만큼은 제발 진짜 나의 아들이 되어다오라는 문장이고요. 선택한 이유는 어쩌면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두에게 거짓으로 대하고 있는 게오르크가 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말이 아닌가 싶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아들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건가? 이게 역시 계속되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중요한 건,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로 선택한 키워드는 박살이고요. 이 부분에서 카프카는 게오르크가 박살난다는 걸 의미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넘어져 박살나길 바랬는가를 생각하면서 골랐다고 합니다. 애매하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도 좋은 지적입니다. 예. 세 번째로 내가 그 친구의 이 지역 대리인이거든. 이걸 선택한 이유는 이 부분에서부터 스토리가 좀 진행이 되기 시작한 것 같아서 골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 번째는 역시 더 나아가는 질문이 의미가 있는 거죠. 도대체 아버지와 친구의 관계는 뭘까? 친구의 현지 대리인으로서의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게 뭘까?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예, 다음 마지막. 마지막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예, 수고했어요. 2조입니다. 제가 선택한 키워드는 염탐이고, 염탐을 선택한 이유는 아버지가 게오르크를 염탐하고 있다는 것을 게오르크에게 말해서 게오르크가 아버지에게 크게 소리치는 모습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혐오하는 감정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들의 무엇을 염탐하는 건가요? 왜?
염탐한다는 것을 뭘 몰래 관찰하는 거고 누구에게인가 뭔가 보고하기 위한 그런 거잖아요. 예. 중요한 건 아들의 무슨 목적으로 염탐하는 것인가? 이 질문이 더 결정적인 거죠, 그렇죠? 예. 예. 두 번째 선택권은 두 번째 키워드는 선택권이고 이유는 아버지가 시키려는 것과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이 충돌함으로써 인생의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고 생각해서 선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 작품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원하고 시키려고 하는 것,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고 아들이 원하는 건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그게 무엇일까? 예, 다음. 세 번째 키워드는 보살핌이고 선택한 이유는 아버지에 대한 보살핌이 늦은 게 아닌가 해서 게오르크가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고 생각해서 선택하게 되었다. 너무 빠르고 못 따라가겠어요. 세 번째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세 번째를 선택한 이유는 아버지에 대한 보살핌이 늦은 게 아닌가 해서 게오르크가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고 해서 선택했다고 합니다. 예, 본인 게 아니죠? 예. 감사합니다. 예, 4조입니다. 첫 번째 친구는요. 친구라는 존재는 게오르크에게 무슨 존재였을지, 만약 게오르크가 뛰어내리기 전에 친구가 옆에서 힘이 되어주었다면 결말은 다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예, 게오르크 벤데만과 친구 과연 어떤 관계입니까? 진짜 친구는 맞는 겁니까? 네, 계속하세요. 편지는 자아 분열된 자신에게 편지를 주는 것을 보았을 때 그만큼 게오르크가 심적으로 외로움을 많이 느꼈고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내 엉덩이로 그를 깔아뭉갤 정도로는 자신의 원초아를 자아로 누르려고 하는 모습을 아들이 친구를 엉덩이로 깔아뭉갠다는 것으로 비유한 것 같다고 합니다. 네, 네 번째. 나는 지금 너에게 물에 빠져 죽을 것을 선고한다는 책의 제목인 선고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아버지가 물에 빠져 죽으라고 선고한 후 주인공인 게오르크가 스스로 강에 빠져 죽는 것 이해가 되지 않아 선정했다고 합니다. 네, 단순히 선정 이유도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죽음을 선고하는데 물에 빠져 죽어라. 물론 집 근처에 하천이 있고 강이 있다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마 크리스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상징하는 바도 우리가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거고요. 또 성경적 관점에서 죽는다는 건 그걸로 끝나는 것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에게 찾아가서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뭐냐고 묻는 장면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어요? 무엇과 무엇으로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듭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죽으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라는 바람의 강력한 반어적 표현은 아닐까?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뭔가는 죽고 진짜는 다시 살아나는. 그렇다면 뭐가 어떤 자아를 죽이고 어떤 아들의 모습은 죽고 진짜 너의 본연의 너를 회복하라. 3조입니다. 버스는 물에 떨어지는 소리가 차들 소리에 묻힌 그 괴리감에서 선정을 했고
다시 못 들었어요. 물에 떨어지는 소리가 차들 소리에 묻힌 것에 대한 괴리감이 느껴졌고 그 그레고르가 자기 몸을 투신을 했는데 물에 떨어지는 그 죽음의 소리가 일상에 벗어 지나가는 소리에 묻혀버렸다는 거. 네. 그게 예사롭지 않다. 네. 거기에 주목하고 싶다. 아버지는 또 다른 나의 자아, 내가 나에게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선정하였고 예컨대 양심의 소리 같은 것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지난번 우리 프로이트를 얘기했을 때 어디에 해당됩니까? 아버지는 초자아죠. 슈퍼에고. 어떤 도덕적으로 나에게 명령하는 나의 모습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현실의 자아가 뭐라 할 때 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너는 그래서는 안 돼라고 경고하는 그런 자아에 대한 모습, 그 표현이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작품에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넌 페테르부르크에 친구가 없어는 아들은 친구가 있다 했는데 아버지가 부정하는 상황에 이 문장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되어 친구도 없고 아빠도 그냥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2번하고 3번을 연결을 시키면 어떨까요? 아버지가 어떤 내면에 나를 뭐 자책하게 하고 반성을 촉구하는 그런 자아의 목소리라고 한다면 러시아에 있는 친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사코 정말 원하지만 어떤 이유에 의해서 내가 자꾸 부인하고 은폐시키고자 하는 나의 참모습 같은 걸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꾸 그 나의 친구라고 일컬어지는 나의 본연의 자아가 불편한 거죠. 근데 실제로는 내가 애써 부인하지만 그게 진짜 내가 어떤 하고 싶은 일 혹은 나의 참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모든 게 해석입니다. 네, 연결이 되네요. 그 다음. 게오르크는 생각했다. 쓰러져서 박살나 버렸으면 게오르크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태도가 분명했기 때문에 인상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초자가 양심의 소리가 대단히 불편할 수도 있는 거죠. 나보고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할 때 자꾸 내면에서 지워버리고 싶은데 지워지지가 않고 자꾸 나를 갖다가 성가시게 하고 뭐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겠죠. 죄책감 같은 걸 아주 강하게 느끼는 사람인 경우 정말 너무너무 불편하고 때로는 무섭고 그 내면의 소리가 너무 크면 실제로 자기를 파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죠?